애프터마켓 이슈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어제 취임식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뒤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석훈 부장님이랑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앞서서도 핑크색으로 좀 두 분이 맞춰 입으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다 좀 좋은데요? 네. 오늘은 다 통일성 있게 좀 저희 안 맞췄는데 이렇게 뭔가 다들 입고 왔어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뭔가 다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다들 합이 맞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핑크빛으로 미국장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국내장도 또 미국장도 계속 핑크빛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들어가기 전에 지수 선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우가 안 보여요. 화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S&P 500이 현재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100도 0.86%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러셀 2000이 1.74%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다우는 1.3%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4.5%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선물 체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들 했는지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고요. 굉장히 인상 깊죠. 되게 세요. 네, 아메리칸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네. 와. 미국 본연으로 좀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첫 화면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트럼프의 느낌들을 잘 담았다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악관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첫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들 한번 가져와 봤고요. 4가지 정도 의제들도 좀 게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취임식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했던 것들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간밤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했었던 여러 행정 명령들을 좀 철회를 했잖아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좀 종식시키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 재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벽을 다시 한번 건설하겠다. 또 불법 국경 이민자에 대한 망명도 종료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좀 해당이 됐었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서서 이제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이 기후 극단주의를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가 절차들을 좀 간소화해서 미국이 이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 또 사용에 대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 철폐해 나가겠다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자원들 총동원해서 중요한 인프라들 좀 건설을 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으니까요. 확실히 에너지의 이런 것들 패권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들 엿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언급들, 또 미국 우선 무역정책 발표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적혀 있었고 또 간밤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한 25% 정도 관세 부과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들 나오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한마디 한 것 같던데. 할 것 같다고요? 한마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소셜미디어에. 약간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 부분도 빡침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25%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게 지금 말이 그렇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우리가 관세를 인플레 영향으로 계속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불안했는데 오히려 보편적 관세를 좀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트럼프는 이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고 있어라는 우리 신호를 주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봐. 알아서 풀어.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지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세 번째, 네 번째도 좀 살펴보면은 정부 관료제 좀 개혁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황금기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취임식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의 황금기를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요.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용들 좀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앞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2개의 성을 좀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 역시나 좀 언급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뜨거운 감자죠. 틱톡 관련해서도 또 홈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틱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이런 외국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통제되는 것들로부터 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좀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헌법적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이 플랫폼을 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결의안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들도 좀 나와 있었는데요. 이 명령, 행정명령이 있고 나서 75일 동안 미국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행정부가 이 틱톡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 방침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5일 동안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틱톡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인수전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뭐 합병을 제안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원래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75일간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할까?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까지 고려를 할까? 여러 가지를 재면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좋은 조건의 기업에 지분을 넘기는 걸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역시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앞서 이제 시진핑이랑 통화하면서 틱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건들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좀 밝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협상 카드로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틱톡 소식들도 계속해서 제가 좀 팔로업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도 노란펜 선생님이 노란펜 이렇게 노란펜. 그리고 세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어제 사인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쇼잉이 굉장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흔들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책에 한번 책에 사인 하나고 한 22권까지 연속으로 사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인한 게 거의 70여 개?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지치지 워낙 않습니다. 풍채가 또 좋으시고 건강하시니까.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네, 확실히 지지자들 앞에서 또 이제 중계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행정명령 뭐 일부들 조금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앞서 이야기했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시작으로 해서요. 행정명령 좀 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던 정부 이제 연방 노동부의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직원들이 직접 출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제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백악관 이 연방 노동부의 직원들 6%만이 직접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재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더 이상은 재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한마디를 좀 거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지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좀 거론을 했고요. 뭐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출근을 하는데 이런 연방 정부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는 거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 같은 경우도 출범을 했죠. 사인 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도지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제가 위에 갖고 왔었는데 좀 잘렸던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면 GOV 그러니까 정부기관으로 GOV 좀? 닭
com.gov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가지 하네, 지금. 이제 좀 공식적으로 완전히 아하. 출범했다라고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명령들 앞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서명을 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마지막 이슈들도 네. 좀 있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 얘기. 네, AI 관련해서 네. 좀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있었고 네. 아직 저도 좀 확정됐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예정될 것이다라는 네. 보도들 있었다라고 가져와 봤는데요. 네. 민간 부문 AI 인프라에 최대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 그리고 오라클의 이 CEO 이렇게 해서 네.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투자법인을 좀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초기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그다음에 5년 동안 한 4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우선은 이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를 좀 시작으로 해서 네. 좀 크게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오. 있는데 그래서 기업에게 이제 문의를 했을 때는 논평은 조금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소식 나오면은 내일 또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그런 입김으로 네.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네, 밀당하는 생각도 좀 그런 들고. 모습들도 있어서 네네. 네, 확실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중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AI 관련한 소식들 또 이슈들 반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죠.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 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